많은 건데. 예. 그러면 저만 있어 그러면 되겠네. 지금 산 넘어, 여기는 전라남도인데 산 넘어가면 전라북도거든요. 이만하면 실상사 절 앞에 살고 남원. 그렇고 일단 제 이름은 조성봉입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엄마 성을 가져와가지고 조하성봉이라고 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놀기도 하고 놀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지리산 이제 빨리산에 대한 다큐를 작업 중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25년이 된 97년에 레드헌터라는 제주 4.3 다큐멘터리 그걸 처음으로 그 4.3 환경을 다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다큐멘터리의 맛을 알게 됐어요. 국가가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잘 만든다 못 만드는다. 소재가 이게 국가 관련된 소재를 하면 걔들의 어떤 범죄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면 국가가 그래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 맛이 이런 거. 그래서 돈도 벌고 잘 만들지도 못하면서 여지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도 없습니다. 많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작년부터 농사도 좀 짓고 여튼 가는 길도 좋고 조금만 더 가면 그때부터 계곡가다 계속 가거든요. 시합골 계곡이 아시겠지만 좀 아름답고 그러니까 일단 목적지까지는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사몽초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사몽초부터는 길이 없거든요. 한 40분까지는 일반 길 따라 가다가 그때부터는 한 길은 정말 진짜 빨리 산 길이 시작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배척해서 그런데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서 걷기만 하면 되고 그 가는 길 동안은 자연을 즐기시고 그 현장에 도착해서는 제가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와도 어두컴컴하네, 약간은. 떼주고 말게. 저 밑에 떼주고를 팔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무기가 있어야 했잖아.
때 제가 가시겠었네. 우리 안 끊어내려면 그 맞아. 지리산. 하나 뉴스에 나오는 데가 지리산 아니야. 옆쪽이 우리나라 여름철에 평양까지 이 골짜기로 들어오니까 견작골이나 역시 산죽이잖아요, 산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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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하는 옛날에 우리 풍어를 바구니 깨고 나중에 오는 거. 바구니 만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아, 예. 산죽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이야 뭐 그런 거 만드는 건 저희가 다 붙이고 왔다는 거. 기회주는 근데 한국 여기나 나오는 산이나 산죽은 다 있는데 맞아. 지리산하고 한라산하고 특히 이게 산죽은 그 차이가 나요. 한라산 애들은 키가 작고 대신에 잎이 넓고 이 애들은 상대적으로 키가 크고 잎이 좀 적고 그러면 아마 토양 때문이겠죠. 바람이나 토양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 아까 상초가 약간 독성이 있어요? 그러지는 않을 건데 좀 안 먹던 걸 먹어서 아마 좀 그렇다. 왜 갑자기 몸에 독이 퍼지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 약간 입에 먹었는데 이게. 여기가 하가 나비가 아니야 난 다른 산에서는 먹어봤거든. 안 먹어. 양자산이랑. 그다음에 엄지가 음기가 강하다. 빛이 없다. 그러네. 빛이 없네. 그러니까 이끼들이잖아. 여기 그거 있을 것 같다. 뭐? 그 거기 영화 그 뭐야 나왔다 그 그리스 영화 그 백년초. 산삼도 있을 수 있어. 아. 잘 찾아보면 옆에 있을 수 섬도 있고 나무도 있고 조심해야 돼. 가자. 이게 빛이었구나. 지금부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구례군당 본당 핵심부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구례군당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초소라고. 위치가 보면 이 빨산 비트는 일단 밥은 못 먹어도 물은 먹어야 돼요. 물하고 적당한 거리. 예, 옆에 계곡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어쨌든 이렇게 경사가 있으니까 앞에 어떤 문가 온다 그러면 지금은 다 나무지만 70년 전에는 나무가 없었죠. 그러니까 시야가 확보되니까 좋은 자리죠.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만나게 되는 그곳은 흔적이 아주 헐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남아있는 게. 그럼 지하인가요? 빛은 그럼? 아니 지성이가 지성이 여기 이거 조금 더 땅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갔다 보시면 되죠. 이렇게 돌의 높이만큼 네. 사람이 그 안으로 웅크 들어가기 이 안에 토 굴같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비트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그까지는. 아니 온돌이 있으니까 이거 석축을 쌓았겠지 여기다. 그러면 이제 좀 비트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나무로 덮어서 위장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처럼 이불처럼 할 수 있게 꼭 갖고 다녔잖아요. 뭐를? 방목선을 꼭 하나씩 줘야 돼. 얇고 가벼우니까. 의상 입으면 붕대도 되고. 다목적이지. 누가 저기서 응아 좀 할 때는 또 가려도 주고. 가져도 주고. 몽골 갈 때 필요해. 규모가 이게 이제 전방에서 이제 여기서 사진 한 누가 이제 지켜야죠. 아까 여기만 하더라도 전부 다 이게 여기 사람도 있었겠구나. 우리 요 앞에서 하나 이 소서 사진 하나 찍고 한 뒤에 가면 더 멋진 거. 더만 사진 찍기 아니야 좋은데 진영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가서 저기 자다가 일어나는 거를 내가 그래도 초선을 동무 하고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걸 찍어줘.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야지. 해 찍어줘.
동무! 아빠도 자고 있으면 김진 어떡해? 동무! 안 일어날래요! 일어나요! 뭐야? 뭐더래요? 꿀물 탔어. 영란은 빨리 꾸며 내려가는 거가 찍어야지. 여름이나 가을이나 괜찮지만 겨울에는 정말 고생했겠다. 아니 여름이나 가을에도 그렇지 배고파서 거의 죽을 거야 여기는.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어. 여기는 이거 있네. 요런 거 먹었겠다. 이 버찌 같은 거 요거. 항상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뭐 군뱅이도 먹고 싸우기 위해서. 다 먹는 거지. 땅 속에 있는 거. 금성 뭐죠? 어떤 할수 있어. 아니. 의장을 뽑읍시다. 아니 의정을 같으면 의정을 조금 만들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의정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이런 데 아닐까? 여기 막아놔서 그렇지. 여기 아궁이하고 여기 사람 보세요. 저 온도 저하고 쏘명하잖아요. 규모가 규모 크고 여기는 확실한 아궁이가 보이네. 이것도 이제 복원을 한 거죠. 그거는. 이거 찍으신 분들 다 좀 잘 올려주세요. 근데 안으로 뚫려 있진 않고 막혀놔. 그러니까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냥 모양만 갖춘 거지. 이렇게 공간이 여성 운동방 하는데요? 그다음 근데 다 무너졌어요. 여성 빠지는 데를 자리 보시죠. 여성 빨리상도. 따로 잠잘 수 있게 음악까지 해놨어. 종이 이거 빨리 가봐. 여기 오늘 두분 다른 데 가자. 내려오지 마. 잔을 안 갖고 왔지. 한도 가져왔어. 요 나무를 절로 치웁시다. 막걸리 잔도 딱 12개 가져왔어. 예수님의 저건데 12제자? 아, 그럼. 갑자기 뭐가 딱 제자라고 하지 말고 사도라고 해주시면 12사죠. 제가 대표 잘 따르겠습니다. 대표 뽑지도 않아. 잘 떨어. 잘 떨어, 잘 떨어. 조금 좋은 거죠. 간단하게 조화 성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일단 추동을 한 다음에 술 이거 뿌리고 조화 성분님 잠시 설명 듣는 걸로 하죠.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건 한 60년 전에 하여가 뭐 이 나라에서 가슴 아프게 동족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살인의 현장에 저희가 왔습니다. 그 아픔을 저희가 뭐 다 가슴에 안고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좀 추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기현 신부님이 추모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리산 한 바퀴 850리를 걷고 또 걷습니다.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구례군, 남원시, 그리고 천왕봉에서 노고단까지, 반야봉에서 피약골까지 저 계곡들 구석구석을 맴도는 바람은 그저 바람이 아니에요. 그 바람을 내는 소리도 하늘 없이 바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활활 타오르는 단풍가루 같은 손수피로 온 산을 적셨던 억울한 원원들의 구천을 떠드는 것이요, 그들의 피맺힌 울부짖음의 소리입니다. 한국전쟁 시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분단과 통일의 갈림길에서
형은 토벌대로, 아우는 빨치산으로 총구를 맞서게 했습니다. 자연도 인간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서기 힘들었고 인간은 자연 속에 젖어들 수 없는 분열과 파괴로 내몰았습니다. 저 좌우 대립과 긴 시간 속에 무수한 사람들이 핏빛 꽃잎으로 졌습니다. 작은 돌무덤으로 쌓이고 흙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비가 되고 흐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연과 함께 죽어 자연으로 돌아갔으되 자연은 여전히 그 억울한 흔들을 품었습니다. 불의한 인간 세상이 그들을 외면했을 때 여기 지리산의 모든 무순명들이 그 외로운 혼혈을 지켜나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 역사 속의 억울한 죽음 앞에 용서를 청하지도 못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유일한 벗이 되어 온 지리산의 생명들을 또한 파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짓밟히고 죽은 것이 사람인가 하면 자연이고 자연인가 하면 사람입니다. 바람소리인가 하면 죽어간 영혼들의 울부짖음이고 누군가 울부짖는가 하면 바람이 우는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리산의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며 그 영혼들과 함께 죽어간 꽃들과 나무들과 짐승들에게 용서를 청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여전히 파괴당하고 있는 이 지리산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그 원혼들을 위로받고 자연에 대한 파괴가 넘쳐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생명의 조화와 평화가 어우러지는 사회를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용서를 구하며 벚꽃도 됐습니다. 한국 전쟁 시 출생된 지리산의 모든 영가들이시여 이제는 편히 잠드소서. 문규원 신부님 기도 추모 기도입니다. 위원장님. 가슴이 좀 아프다. 그럼 여기까지 와서 위원님 구실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 제주 4.3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거잖아 이게. 아니야 구실해야 돼. 4.3에서 한국 전쟁까지 이어졌으니까 적어도 아니야 구실해야 되니까. 종전이 되고 휴전이 되고도 여기 토벌하러 왔으니까. 아무 데나 뿌려요. 네, 주변에 마음에 드는 여기 어디에 누군가가 있었을 것 같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 군당터를 와본 사람과 못 와본 사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팻말이 써 있고 저렇게 복원된 것들이 있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4년 무렵에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정운창 그 영감님이 여기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감님하고 구례군하고 또 청년회하고 이렇게 돈을 당연히 이제 군에서 했죠. 근데 그게 노무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저 함양, 그다음에 우리가 내일 가는 이현산 기토 쪽, 그다음에 그 저기 전북의 벤사골 쪽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뭘 벤치마킹 했냐면 그 베트남의 그 호치민 루트 있잖아요. 그걸 벤치마킹해요. 이게 관광 상품화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약간 역사의 기록을 남기자는 이런 두 개의 흐름을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노무현 정부 끝나니까 그 돈이 안 나오니까 조잡한 느낌이 있는데 20년 전이니까 그리고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서 했겠죠. 지금 이태면 4.3 평화 공원이 생기고 그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걔들 뭐 이덕고 삼성 가는 길만 해도 막 엄청 잘 해놨잖아요. 뭘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안 지어주게끔 하면서 여튼 생략하고 여기는 그 남한 육지에서는 1948년 4월 30일 날 남한 단독 5월 10일 날 남한 단독 선거를 하잖아요. 그 선거를 반대해 가지고 구례군당, 그 남무당 구례군당
젊은 그 친구들이 12명이 지역 유지 4명을 살해를 하고 입산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최초입니다. 남한에서는. 그 이전에야 뭐 그 인민항쟁들은 막 있었죠. 뭐 대구에서도 있었고 각 지역만 있었지만 남무당이 이제 무장해봤자 총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죽창이나 이런 걸로 어쨌든 봉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남한에서는 최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사삼항쟁이고 그 봉기가 남무당 중이 이제 뭐 이렇게 지도부가 돼서 봉기를 한 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해봤자 12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커지는 게 바로 10월 달에 10월 19일 여순항쟁, 7차연대 항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친구들이 우리가 오해가 요 골짜기 넘어 뭉석골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주둔했던 지역을 우리가 찾아갈 건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또 구례하고 그다 터볼때하고 전투를 하면서 이쪽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 일대를. 근데 그 친구들은 완전 전투부대잖아요. 그래서 전투부대니까 그냥 계속 움직이 다니죠. 저 웅석군까지 뭐 지리산 일대를 다 돌아다니는데 뭐 그들은 무장도 잘 돼 있고. 근데 10차 연대가 봉기하면서 구례가 3일 동안 해방이 되거든요. 여수도 그렇고 여수, 순천, 구례가 다 인민위원회 기존의 인민위원회 조직들이 남무당하고 같이 소위 말해서 이제 좌익이라고 하는 그 민족주의자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인민회를 구성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터볼 때가 들어오니까 거의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로 또 입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원이 엄청 불어났죠. 아까 얼마까지 와서 그 여기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력들은 움직이니까 빼고 그 드러나니까 그 뿌리 군당 뭐 여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청년 단체들 또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일로 그러는 건데 그 총 인원이 그 빨리산에 따라서 언급되는데 한 400명 정도가 이 일대에 다 쫓겨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죠, 민간인. 전투병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뿌리 군당 터가 상당히 의미 있다는 게 그런 그리고 14연대가 이때를 다니면서 14연대는 변사거리 있잖아요. 지금 막 그 단선지대 식당가 엄청 많은데 그것도 1949년 4월 7일 날 지부들이 그래서 다 전멸합니다. 홍순석, 김지회 그 애들이 핵심이었거든요. 지창수는 그 이전에 잡혔고 근데 그 중이들 일본이란다. 그 우리 경비사관학교 3기 육사로 치면 그때부터 그 다음 4기부터 얘들이 그 태릉의 육사가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남한 정부 수립후에 그 이전에 육사의 전신이죠. 그 논 애들이 핵심인데 그 친구들이 다 이제 남무당 좌익 세력이었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숙청대가 이제 다 죽고 물론 그 친구들은 산에서 죽고 그 여순항쟁이 발발하면서 그때부터 숯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남한의 그 전체 병력이 한 6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00명이 숯불을 당하고 그리고 처형당하는 사람이 거의 2,000명에 이르르고 나머지는 물론 이제 그 쫓기라든지 강등되든지 뭐 그런 거고 뭐 거기에 또 관련된 사람이 박정희 아닙니까? 박정희가 11월 달에 그 여순과 관련해서 그 체포되죠. 근데 사형선고까지 받았지만 이제 그 당시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이 국민운동을 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살아남죠. 그 나중에 쿠데타 해가지고 대통령이 또 되기까지 하죠. 우편에 이 공간이 가지는 뭐 그냥 시대적 흐름은 대충 그런 거고 그 14연대가 우리가 그 실제 요 능선만 한 30분, 40분, 지금부터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제 그 치고 올라가면 그 광시릉 능선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바로 또 내려가면 14연대가 주변했던 아주 넓은 분지 공간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흔적은 우리가 오후에 식사를 하시고 넘어가면 그 14연대 흔적들이 근데 14연대의 분기가 물론 이제 나중에 48, 49, 51 그러니까 3주년 그 빨리산 자료집에 보면
그 3주년 기념 자담회라는 게 그게 산에서 했던 게 그 우리 옛날에 등사기로 했던 그 남부분 성리의 길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 정지아 엄마가 참여하고 고려에 이제 여명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14연대 그 정력들하고 이현상 선생님 같이 4명인가 이렇게 자담회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제목이 여순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는 여순 병란이라고 썼습니다. 나중에 이태도 여순 병란이라고. 그리고 그 글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현상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획되지 않은 무장 공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당 조직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수군 때문에 그 5천 명이 6만 명 중에 5천 명이면 핵심들 아닙니까? 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장교도 있고 병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한국 전쟁 이전에 다 그냥 근거되거나 죽거나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한국 전쟁이 박헌영이 이거는 뭐 팩트라고 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남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남한의 그 남부당 세력들이 뭐 같이 공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미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 전쟁은 끝난다라는 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뭐 저는 전문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여수 14연대의 봉기가 실제 남무당의 무장 병력들이나 조직을 엄청나게 파괴를 했죠. 그래서 그 3주기 기념 자담에서도 약간 그런 비판적인 그런 견해를 이현상이 표를 하죠. 뭐 그거는 뭐 그 부분은 저로서는 뭐 역사적인 문제니까 관계가 있고. 근데 여튼 그 여수 4.3 항쟁 그죠. 그리고 14연대가 봉기를 안 하면 걔들은 제주도로 가야 되잖아요. 제주도 파병을 가서 제주도에서 가가지고 제주도 인민들하고 이게 총구리를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봉기를 그걸 거부하고 봉기를 한 게 첫 번째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단순한 이게 이제 뭐 자익 폭동이 아니라 같은 민족을 학살하라고 하는 이 명을 군대가 그 국민들을 학살하라고 보내는 이 명을 군대가 거부를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번에 그 책이 나온 책, 한 4년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 지금 여수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 친구 주철이 박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요즘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14연대의 봉기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제대로 해석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강주항쟁 같은 게 5.18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군대가 국민들한테 총구리를 갖다 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너무 우리가 이게 좌와 아까 그 신부님 이야기할 때도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 대립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그리고 희생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해방 이후 당연히 처단돼야 될 친일 세력 그리고 미군정이 남한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걔들이 기존의 관료들 그런 뭐 우리나라 그 정치뿐만이 아니라 학계 그다음에 뭐 판검사들 다 그 판검사가 1948년에 정부가 설립 때인데 그 애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일제시대 때 판검을 했던 애들이 다 남한 정부 그 경찰 뭐 군대 다 그렇게 형성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반감 그거를 좌우 이데올로기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아주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조건이 좀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옳지 못함 어떤 것이 정의인가 하는 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 당연히 뭐 모난들을 정만다고 남한 이승만 정부는 뭐 그 기반이 그런 애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죠. 4.3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당하고 올바른 정부면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고 타협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그 모색을 해서 이 문제를 풀지 이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역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한 거죠.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한계가 너무나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공공이는 말이야. 오. 여기가 튀겨나 튀겨. 맛있다. 여기가 그럼 주둔지였나 보다. 서현대가 중해를 지나서 사움지리산으로 들어온 곳이 병사들은 여기서 이제 투경을 하고 저 건너편에 보면 그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갔습니다. 뭐 그런 데니까 거기는 자연 동굴이 하나 있고 어디가 굴자라. 그리고 밑에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속에 그랬고 저 농선 넘어가면 아까 우리 갔었던 그 구례군다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냄새 이게 무슨 왕치룡 아 이게 왕실인데요. 이거 계속 쭉 가면 저 문속을 통해서 여기서도 노단으로 연결되고 지금은 폐교가 된것 같은데. 여기가 문속 분교였거든요. 아빠가 여기로 오세요. 네. 화장실. 겁나서 못하는 거지. 산초야 대단하다. 바닥에 있는 거 뱀짝이 아니야? 뱀떡이요 뱀떡이. 바닥에 있는 거 뱀짝이 아닌 거고. 사장이 아니에요? 뭐예요? 근데 아까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지리산, 발리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이제 그 이현상하고 관련이 되죠. 왜냐하면 이현상이 초기부터 14년대와 결합되면서 이제 이 부대편성 그 다음에 남부군까지 가는 과정에 그 이현상의 핵심으로 또 지리산 빗정고리로 정사를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책도 남부군이라는 책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뭐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부군 이현상 부대는 그 흐름은 첫 번째는 지리산 인민유격대죠. 지리산 들어왔으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이를테면 저기 태백산,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대산, 그 48년, 49년 그 무렵에 북에서 남에서 올라갔던 그 남무당 사람들을
강동 정치학원에서 군사 교육을 시켜서 계속 그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보내요. 근데 그게 지리산 제1병단, 제2병단, 제3병단인데 지리산이란다.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은 이제 이현상하고 같이 있는 14연대는 그 지리산 제2병단으로 이제 그 공식적인 이름이 그 명칭이 이제 부여되는 거죠. 그게 49년 이제 6월달 되면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고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49년 말 되면 이게 남북 협상파들도 다 그 와해되고 결국은 이제 그 남한만의 정부 단독 정부 수립 파들이 이제 결국은 권력을 획득하잖아요. 그죠? 물론 좌파들도 다 불법화되고 6월 말 되면 남북 노동당을 합쳐가지고 조선노동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공식적 명칭이 이제 남조선 인민유격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2병단, 제2병단, 3병단 이것도 해체하고 조선인민유격대. 그리고 저기 이제 전남도당, 각 도당마다 유격대가 있으니까 그 전남도당 같은 경우는 조선인민유격대, 전남도당 인민유격대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 그러니까 뭐 경북 뭐 다 있죠, 그죠?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까지. 근데 이게 여기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각 도당들은 도당 지부와 이렇게 유격대들을 가지고 따로 활동을 해요. 그 지역에서 지리산에서만 다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 전남도당은 주로 이제 백아산하고 백운산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전북도당은 저 해문산하고 덕유산하고, 그 다음 경남도당은 뭐 지리산이 중심이니까 지리산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 어디입니까 경북도당 같은 경우는 일울산, 보현산 이쪽에서 활동하고. 그런데 이 이현상의 남부군만 유독 14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도당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뭐 다 전투부대들이니까. 근데 도당 유격자들은 당 활동을 같이 하면서 유격 활동도 하니까. 그리고 군사 유격대가 도당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도당. 근데 이 남부군은 전투부대니까 최고사령관인 이현상을 중심으로 다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부군이 주로 전투부대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어디입니까 저 고래군당터 같은 경우는 그 투쟁인민들 그 지역 뭐 여맹이라든지 청년단체도 그걸로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전투부대들은 따로 이제 활동을 이제 움직이는 경우, 남부군은 딱 전투부대만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남부군이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고 다뤄지고, 그리고 또 이현상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리산, 관리산이 이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도당들 또 다 활동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 뭐 우리 기존에 나온 자료들이 대부분 다 이현상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그 억울하겠죠, 그죠?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는데 그 전남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 박영발 저 반야봉 밑에서 54년 2월 21일 전사했고, 이현상은 53년 9월 17일 전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전북도당 당진표 위원장은 저기 덕유산 망봉에서 전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경북도당 그 박종곤 위원장 같은 경우는 1월산에서 이제 52년 일찍 이제 죽었죠. 52년 동계공생 때 이제 그 사진들이 다 남아있어, 신문자료에. 몇 년 전에 그 박정권 위원장이 딸하고 부인이 그 일본이란다. 독일에서 귀국해가지고 이 여자 이숙이, 그러니까 그 박정권 위원장의 부인 이름이 이숙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숙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 뭐 그런 게 담겨 있는 내용인데, 여튼 그 지리산에서 내일 이야기인데, 내일 이현상 비터 가면 이제 52년 동계공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될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과정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4.3과 그 14연대 봉기 여순항쟁 사이에 그 시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잘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시간들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또 14연대 병력들도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기고, 그러니까
김명렬이라는 사람은 정부 쪽의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문상길 중에는 남무당 가입되어 있는 조직원이었고, 문상길은 당연히 이제 그런 입장에서